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1번 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1번 분을 두고 사람들이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현재 우리 1번 분의 본래 성향과 성격, 우리 1번 분 어떤 분이신지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는 카드는 우리 1번 분의 원래 성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 자, 어떤 분이신지 한번 카드 볼게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은요, 우리 1번 분은 뭔가 주변과 섞이기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와도 함부로 섞이지 않는 약간 그런 분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조금 자세히 카드를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장 첫 장에 이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1번 분의 감정의 기복을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는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적정히 좀 선을 지킬 줄 아시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모나지 않게 좀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약간 그렇게 세련되게 잘 상황을 조율하는 좀 그런 면모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 1번 분을 보고 아, 참 유연하다, 좀 평온해 보인다, 침착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뒤에 맥락을 보면 우리 1번 분께서 뭔가 어떤 자제력으로 만들어낸 약간 그 포커페이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제 카드가 가장 처음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1번 분 스스로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상황에 맞게 어떤 행동과 감정의 수위를 조절할 줄 아시는 분, 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성향의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완드 3, 이 컵사가 이어지거든요. 그 완드 3부터 보면 이렇게 좀 평온, 어떤 절제하는 그런 겉모습과 달리 우리 1번 분의 진짜 성향, 속마음은 어떤 다음 단계를 늘 꿈꾸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야망이 있으시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뭔가 끊임없이 더 먼 곳을 바라보는 좀 그러한 성향의 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설사 안정적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미래의 계획이나 어떤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하시는 약간 그런 이상주의자이자 근데 또 야심가이자 또 현실적인 측면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뒤에 컵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1번 분은 이런 어떤 야심이 크신 만큼 어떤 웬만한 제한이나 환경에 좀 쉽게 실질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성향이나 취향도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컵사가 가장 마지막 좀 그 무의식 쪽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어떤 기회를 주거나 제안을 해도 이게 정말 나랑 맞을까 하면서 약간 고민을 하시거나, 때로는 또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좀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1번 분께서는 뭔가 우리 1번 분의 기준에 좀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좀 그런 제안이나 그 어떤 것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우리 1번 분만의 어떤 확고한 자기 세계가 좀 있는 분이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이 절제 카드가 상징하는 그 중간점을 잘 지키시는, 조율을 잘 하시는 그런 사회성이 발달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 완드 3을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번 분만의 야망, 어떤 야심, 그런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으시고, 그리고 이 컵사가 상징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까다로움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카드를 처음 봤을 때 우리 1번 분께서 아, 뭔가 이 사람들과 섞이기 쉬운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으신 성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 1번 분의 매력과 장점, 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 1번 분의 자, 장점,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 1번 분의 이 절제 면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은 어떤 자기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든든함, 그리고 누구와도 좀 깊은 유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장에 완드 7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1번 분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갓생을 사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몰아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쳐내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이 완드
7의 에너지, 이게 사람들에게는 좀 상당히 매력적으로 장점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 1번 분이 자기 주장을 좀 굽히지 않거나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 태도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갓생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이런 인상을 좀 심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컵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중간점, 조율을 굉장히 잘한다.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절제의 그 어떤 우리 1번 분의 성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발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도 이 컵2가 상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1번 분과 대화를 할 때, 아, 1번이 정말 나랑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진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있구나. 뭔가 말이 잘 통한다. 감정이 잘 통한다. 저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점을 잘 지키는구나. 선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컵2도 어떤 감정적인 소통이 있는데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지만 1대1로 마주했을 때 뭔가 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맞장구를 잘 쳐주는 그 다정함, 뭐 친절함,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을 우리 1번 분 곁으로 좀 끌어당기는 그런 핵심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도 컵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1번 분과 함께 있으면은 이 컵10처럼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성취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이 관계를 좀 화목하게 만드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떤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절제 카드의 에너지가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율을 잘하는 에너지, 중간점을 잘 지키는 에너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1번 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싶고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갖고 싶다. 어떤 선을 잘 지키고 싶다. 분위기를 잘 맞추고 싶다. 1번이라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어떤 공동체든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신뢰와 안정감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1번 분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강강약약의 어떤 표본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조율을 잘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잘 챙기는, 편하게 해주시는 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 1번 분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지금 1번 분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 1번 분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1번 분이 웃고는 계시지만 뭔가 틈이 없는, 그러니까 묘하게 진짜 마음 속을 알 수 없는 좀 그런 분이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장에 완드 9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번 분이 친절하긴 한데 근데 뭔가 진짜 자기 속은 좀 안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에 대한 어떤 이 완드 9이 상징하는 방어벽,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 1번 분이 이 컵2, 컵10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모습,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아, 1번이라는 사람이 다 맞춰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정작 자기 이야기는 안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진짜 속 이야기는 절대 안 하더라. 그러니까 묘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 좀 애매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이 뭔가 편한 듯 하면서도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좀 경계심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에서 약간의 서운한 생각을 또는 서운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1번 분과 대화를 할 때 우리 1번 분이 굉장히 어떤 그런 화술과 센스, 이런 것들이 이 마법사가 상징하는 것처럼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좀 그런 관점에서 이 마법사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1번 분이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능숙함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해. 보통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의 어떤 이런 다정함, 친절함, 이런 것이 조금 진심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상황을 1번 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치밀하게 계산된 좀 그런 기술이 아닐까.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심일까?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우리 1번 분을 어떤 그런 좀 전략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드9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문득문득 드러나는 우리 1번 분의 조금은 까칠하고 예민한 그런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우리 1번 분의 원래 성향을 좀 말씀드릴 때 이 컵 사이에서 뭔가 우리 1번 분의 까다로움 또는 냉소적인 측면, 좀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절제와 컵 10의 에너지로 어떤 사회성으로 조금 가리려고 해도 완벽히 가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1번 분이 평소에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가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좀 눈빛부터 확 변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뭔가 밤잠을 설치면서 이 고민하는 이 소드9이 상징하는 그런 예민함, 불안정함 좀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갖고 계신 이 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과 이 어떤 날카로운 예민함, 이 까칠함이 조금은 충돌을 하다 보니 그 장점 이미지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진짜 성격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 굉장히 끝까지 파고드는 좀 그런 예민함 좀 까칠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좀 편하게 대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벽이 느껴져.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그 묘한 불편함이 이런 부분이었나 봐. 좀 이런 식의 뒷얘기를 좀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카드의 맥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1번 분 이런 사회성, 어떤 친절함, 그 다정함 이면에 느껴지는 우리 1번 분의 본성,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예민함, 좀 까칠함, 까탈스러움, 또 완벽주의, 여기에 좀 묘한 긴장감을 사람들도 느끼고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우리 1번 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는 소드 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우리 1번 분의 본래 성향에 이 컵사가 상징하는 완벽주의, 까다로움, 까칠함, 예민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분의 원래 이 성향을 너무 감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드러내시는 것이 오히려 대인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소드 퀸이 지금 조언 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컵 10의 다정함 이 소드9의 예민함 있잖아요. 이 사이의 간극을 잘못하면 가식처럼 보일 수 있으니 뭔가 소드 퀸으로 그런 우리 1번 분의 원래 면모를 좀 지성미로 승화해서 드러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하고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우리 1번 분을 보고 좀 의외로 예민하다, 까칠하다 이런 좀 수군대는 소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일단은 소드 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좀 주눅 드실 필요,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드 퀸은 뭔가 자신이 가진 그런 예리한 칼날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대놓고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칼로 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1번 분의 원래 성향을 조금 감추시기 위해서 감추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분위기에 맞추느라 우리 그 1번 분의 좀 날카로운 기준, 완벽주의를 조금 숨겨 오셨다면 숨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오셨다면 차라리 좀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기준이 높고 섬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이런 뒤에 이야기가 사라지고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 어떤 아우라?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1번 분의 유능함, 능력 있잖아요. 마법사.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뭔가 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뒷 이야기를 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1번 분이 오히려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중간점을 지키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애쓰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드 퀸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이 허용하는 경계선을 좀 투명하고 단호하게
보여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마세요라고 좀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오히려 애매하게 이렇게 묘하게 선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좀 방어벽을 치는 좀 그런 완드 나인의 그런 좀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소드 퀸처럼 당당하게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좋은데 그건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대인 관계는 더 수월하게 풀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1번 분의 본래 성향인 이 컵사의 좀 까다로운 완벽주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드 나인도 우리 1번 분이 갖고 있는 이 컵사와 좀 맥락을 이어보면 본래 성향과 그런 세심함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1번 분을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의 원래 성향, 이 본성을 너무 이 컵10의 다정함,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 돼, 좋게 해야 돼, 이런 걸로 덮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는 이 부분은 좀 까다롭지? 대신 결과는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소드 퀸의 당당함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1번 분이 본래 성향이 날카로움을 좀 솔직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1번 분의 다정함이나 친절함을 가식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1번 분의 매력이 더 빠지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요. 우리 1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2번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뒷이야기, 그 평판이 무엇인지 카드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뽑을 카드는 우리 2번 분의 본래 성향, 어떤 성격의 분이신지 우리 2번 분의 본래 모습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우리 2번 분의 원래 성향, 성격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우리 2번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약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장 첫 장에 힘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2번 분들은 어떤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막 쏟아내기보다는 한 번 더 삼키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함을 가지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어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맞대응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애쓰시는 편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카드 자체가 외유내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번 분께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참을성도 많고 성숙하다, 이러한 성향으로 전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9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펜타클 9은 굉장히 독립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어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사람들과 왁자지껄 떠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릴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내 앞가림을 잘하고 싶어하는 이 펜타클 9이 상징하는 독립심이 강하시고 그만큼 우리 2번 분만의 어떤 시간과 영역을 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주의적인 면모도 갖고 계실 것 같다,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펜타클 6가 우리 2번 분의 합리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번 분의 본래 성향은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계산이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2번 분이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어떤 무의미한 감정 소모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그러니까 이 관계, 이 상황에서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지 어떤 것이 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합리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최적의 상생의 지점을 찾아내는 굉장히 어떤
어떤 좀 합리적이고 실속파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 2번 분의 매력과 장점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 2번 분의 매력과 그리고 장점 무엇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2번 분의 성격을 봤을 때 우리 2번 분이 실속 있고 합리적이시고 자기 자신을 잘 챙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 2번 분의 그런 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좀 독립적인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좀 이상적인 평온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장에 이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 2번 분을 볼 때 이 스타 카드처럼 뭔가 이상적인 존재, 반짝이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번 분이 굳이 막 애써서 튀지 않으려고 하셔도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 2번 분 특유의 어떤 여유로운 분위기, 독립심, 어떤 세련된 감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 카드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의 매력도 되거든요.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매력. 그러니까 시선이 가는 사람이다. 이게 다양한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외형적인 매력이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2번 분의 뭔가 합리적이고 이 똑 부러지는 태도가 남들에게는 아, 나도 2번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2번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영감을 주는 어떤 동경의 그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우리 2번 분의 매력은 뭔가 이렇게 월드 카드가 상징하듯이 어떤 완성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펜타클 9의 어떤 성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펜타클 9처럼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자기 앞가림을 좀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월드 카드처럼 뭔가 우리 2번 분이 좀 결핍이 없는 좀 그런 완벽한 상태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스타 카드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2번이라는 사람은 인간관계나 일, 자기 관리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좀 이런 안정감, 어떤 이런 완성도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을 좀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드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2번 분의 이런 차분함, 좀 그런 여유 있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소드사처럼 평온을 유지하면서 뭔가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관망하는 그런 2번 분의 태도가 굉장히 성숙하게 느껴진다. 이 모습은 이 힘카드의 성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뭔가 외유내강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 화내도 똑같이 맞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그런 성향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 2번 분께서 이렇게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 차분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좀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좀 뒤에서 하고 있는 우리 2번 분의 뒷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2번 분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볼게요.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약간의 우리 2번 분에 대해서 좀 질투심, 좀 부러움, 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소드 8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2번 분의 이 힘카드에 인내하는 모습과 이 소드 4의 침착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뒤에서는 좀 우유부단함, 애매모호함, 좀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2번 분은 인내하고 참고 신중하신 것인데 뭔가 이 소드 8처럼 눈을 가리고 그냥 제자리에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때때로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참고 있네, 가만히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2번이란 사람이 다 좋은데 결정적일 때 대답을 안 해.
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말을 안 해서 사람 피를 말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이번 분의 이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성격 있잖아요. 이 펜타클 6에 대해서 뒤에서는 아, 정말 칼 같다. 이런 평가가 좀 오갈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이 하시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미보다는 뭔가 정의 구현이 먼저인 사람인 것 같아. 너무 합리적인 걸 따지는 것 같아. 너무 객관적인 기준만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 유도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좀 뒤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께서는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행동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 합리적이긴 한데 좀 얄짤없다. 좀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는 우리 이번 분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뭔가 다 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또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를 좀 따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때로는 그럴 때 정이 없게 느껴져.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뒤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여왕제 카드가 사람들이 이번 분의 뒷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이번 분은 너무 부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타클 9에 이 스타 카드에 월드 카드에 여왕제까지 나왔으니 뭔가 이번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굉장히 질투가 난다. 그러니까 부럽다. 이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러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 분은 그저 우리 이번 분의 앞가림을 잘 하시고 독립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 눈에는 이번이라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서 저렇게 당당한 거야. 약간 이런 우리 이번 분의 여유를 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좀 깎아내리기도 할 것 같아요. 뒤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원칙만 따지고 규칙만 따지고 예외를 모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도 같고요. 또는 그러니까 2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여왕제인 줄 알아. 공주인 줄 알아. 왕자인 줄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2번 분의 품격 있는 태도를 뭔가 오만함 또는 좀 거만함 이런 것들로 좀 오해하는 당연히 질투도 섞여 있겠죠. 좀 그런 말들이 뒤에서 오가고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이번 분의 앞으로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분의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가 컵 퀸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번 분의 이런 완벽함에 뭔가 좀 사람 냄새, 그런 공감력을 더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께서 좀 상황을 관망하면서 말을 아끼시는 그런 모습이 좀 사람들에게는 좀 우유부단함이나 좀 차가운 계산.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은 합리적인 그런 성향이신데 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언이 컵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이나 또는 공감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이번 분께서 감정의 컵을 먼저 열어서 보여주실 때 사람들이 우리 이번 분의 신중함과 차분함을 그러니까 무시가 아닌 그러니까 배려로 읽기 시작할 것이다.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이 갖고 계신 이 합리성과 어떤 공정함의 추구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컵퀸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라. 이러한 조언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저울을 잠시 내려놓고 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좀 수용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인간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이 갖고 계신 여왕제 같은 풍요로운 그런 아우라에 이 컵퀸의 어떤 다정함, 좀 그런 공감력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더해지면 사람들이 우리 이번 분을 질투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을 시기하는 대신에 좀 그 마음에 좀 진심에 따르게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컵퀸은 유연성과 수용력을 최고의 무기로 쓰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뒷얘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맞서서 싸우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대할 때 우리 이번 분을 향한 그 사람들의 차갑다, 뭐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 분의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성숙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을 표현하시고 감정을 드러내셔도 우리 이번 분의 중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컵퀸처럼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셔라.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의 그 깊은 바다 같은 그런 고운 마음씨, 그 감정을 보여줄 때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이번 분의 진짜 가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이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사람들이 3번 분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한번 카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 뽑을 카드는 우리 3번 분의 원래 실제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우리 3번 분 실제로는 어떤 성향의 분이신지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차근차근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우리 3번 분의 실제 성향 어떤 성격이신지 한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은요, 우리 3번 분은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내실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운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언제 가장 큰 결실을 볼 수 있는지 뭔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가늠하고 약간 이런 현실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펜타클 7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은 그냥 무작정 막 열심히만 사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시다가도 주기적으로 좀 멈춰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여기에 이런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나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올까?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검토하시는 그런 성향의 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7이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타클 7은 어떤 수확 직전의 고민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늠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또는 심사숙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어떤 본인의 노력과 에너지가 좀 이렇게 저렇게 낭비되는 것을 좀 경계하시는 그런 성향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어떤 투입 대비 그 산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출이 확실한 것에 가치를 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좀 영리한 그런 감각? 그러니까 어떤 내실적인 감각을 지니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의 성격의 펜타클 7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계산적인 면이 있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잘 조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여사제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께서 이러한 자신의 속내나 계획을 남들에게 쉽게 발설하는 성향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는 어떤 관찰자적인 입장, 근데 어떤 우리 3번 분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는 우리 3번 분만의 기준과 어떤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계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 3번 분을 좀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봐야겠지만 사실 우리 3번 분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어떤 주변의 흐름을 잘 읽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는데요. 어떤 확신이 섰을 때는 그것을 움켜쥐는 실질적인 어떤 행동과 그런 용기가 있는 분이실 것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가능성에는 손을 뻗지 않다가 이거다 싶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회가 포착이 되면 자, 그것을 어떤 현실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과 힘과 용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신중할 수 있지만 한번 손에 쥐면 반드시 어떤 실질적인 성과나 물질적인 이득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너럴 리딩이잖아요. 좀 크게 해석을 하면 어떤 끝맺음이 확실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3번 분의 장점과 매력이 무엇인지, 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 3번 분의 장점과 매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3번 분이 뭔가 능력치 만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굉장히 프로 같은데 묘하게 신비롭고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 약간 그런 포스가 느껴진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장부터 완드 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3번 분을 볼 때 진짜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완드 퀸은 어떤 당당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 어떤 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해내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이 앞에서 이 펜타클 7처럼 뭔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다지면서 어떤 그런 다진 실력이 겉으로는 이 완드 퀸처럼 능숙하고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3번 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해내는 아주 멋진 어떤 그런 능력자의 포스, 와, 저 사람 닮고 싶다, 좀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은둔자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3번 분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시면서도 우리 3번 분이 뭔가 좀 쉽게 가볍게 나서지 않는다, 어떤 묵직한 무게감을 갖고 있다, 여기서 뭔가 이 은둔자의 매력이 터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사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 3번 분의 이런 능력이 거의 제가 만렙처럼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도 뭔가 툭툭 해내는 그런 실력자의 포스인데, 근데 이 은둔자는 그 능력에 비해서 말수가 적고 뭔가 저 사람은 깊이가 다르다, 이런 신비로운 아우라, 이런 것들을 풍기게 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지식이 깊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사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막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막 이렇게 얕은 지식을 막 가볍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게 정답일 때가 많고 깊이가 굉장히 느껴진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리 3번 분을 뭔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입이 무거운 좀 그런 멘토처럼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좀 풍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드 2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우리 3번 분이 항상 현재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계신 뭔가 그러한 좀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완드 2는 뭔가 이 지구본을 들고 다른 곳,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어떤 현실적인 기회, 이 펜타클 에이스를 포착하려는 그 눈빛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미래, 그 다음을 설계하고 있는 약간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3번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대단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 것도 생각하고 있어, 약간 이런 기대감을 주는 게 우리 3번 분의 어떤 장점이자 매력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 3번 분 앞에서 하지 않는 좀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뒷이야기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우리 3번 분 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3번분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 컵킹, 펜타클 퀸, 이 조합이 나왔어요. 그럼 좀 주제에 맞춰서 이 카드들을 좀 보자면 사람들은 우리 3번분의 어떤 포커페이스, 그리고 약간 계산된 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 3번분이 이 흐름을
서로에 있는 능력, 이 펜타클 7, 완드 2, 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그 능력이 너무 탁월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3번이란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좀 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 3번 분이 조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좀 잘해주시고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뭔가 우리 3번 분에게 좀 득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좀 선을 긋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의 어떠한 그 영리함, 스마트함, 센스일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보고 아 3번이라는 사람은 참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컵킹이 나왔는데요. 이 컵킹은 뭔가 감정의 왕이에요. 감정을 굉장히 잘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3번 분이 뭔가 허허실실 다 받아주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나이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좀 진심이라고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약간 가식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우리 3번 분의 좀 평온한 그 포커 페이스를 두고 아 실제로는 저렇게 앞에서 웃는 사람이 우리가 좀 뒤에서는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워낙 능력도 이제 출중하시다 보니까 이 은둔자도 나오고 또 이 앞에 나온 이 여사제도 봤을 때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웃고 있지만 조금은 무서운 사람, 그 속을 모르겠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면은 가식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뒷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 펜타클 퀸이 나왔거든요. 이 펜타클 여왕은 그냥 실속의 끝판왕이에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기 어떤 커리어나 어떤 현실적인 부분, 뭐 돈 또는 안정적인 환경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펜타클 퀸 자체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 3번이라는 사람은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안 해. 절대 손해 안 봐. 우리가 아무리 친한 척을 해도 결국 저 사람이 챙기는 거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1순위일 거야. 약간 이런 우리 3번 분의 좀 그런 철저한 현실 감각, 어떤 실속파, 좀 내실을 다지는 좀 그런 성향 그런 부분을 좀 시기 섞인 질투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뽑은 카드는 3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 지금 우리 3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가 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3번 분의 그 능력, 똑똑함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 뭔가 약간의 틈 있잖아요. 그런 여유, 허술함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전체 맥락에서 저는 힘 카드가 그런 조언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힘 카드는 이 카드에서는 조금 응용이 돼서 이미지가 표현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여성인 듯 남성인 듯 한 사람이 실제로는 마법사인데요. 그 사람이 사나운 사자를 완력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길들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 3번 분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3번 분을 좀 기회주의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3번 분이 뭔가 너무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시고 또 실속을 챙기려고 하시다 보니 뭔가 틈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3번 분을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무서운 사람 또는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려면 가끔은 우리 3번 분의 약점이나 고민을 살짝 공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3번
3번분이 완벽한 모습만 주변에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건 좀 나도 어렵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야, 그거 나 진짜 힘들었어. 내가 그냥 한 것 같은데, 나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나도 이런 고민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사자를 쓰다듬듯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터치해주는, 또는 어떤 공감력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카드는 외유내강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유하게 다가가시지만 그 내면 안에서는 또 우리 3번분의 단단함을 지키시는 거죠. 그런 조언을 좀 이 카드가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3번분이 이미 충분히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주변에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을 우리 3번분이 너무 내 자신을 방어하고 좀 나를 좀 보여주는 데 쓰지 마시고, 이 타인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약간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는 척, 그러니까 조금은 허술한 척 할 때, 너무 이렇게 다 챙기고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손해도 보는 듯 하고, 뭔가 저 사람도 저런 면이 있네?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우리 3번분의 진심을 믿게 되고, 그 시기 섞인, 그 질투 섞인 뒷말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역시 그 사람은 그릇이 달라. 이런 걸 보고 있었어. 멀리 보고 그렇게 행동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바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카드의 그런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런 외유내강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하실 때 우리 3번분의 이 장점이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우리 3번분이 들으실 필요 없는 그런 오해를 굳이 사지 않으시게 될 것 같다. 전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3번분이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4번분 뒤에서 하고 있는 4번분에 대한 이야기, 평판이 무엇인지 카드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 뽑는 카드는 우리 4번분의 본래 성향, 원래 어떤 분이신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한번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분의 실제 성향, 어떠신 분인지 한번 카드 볼게요. 이 카드의 조합을 딱 봤을 때 우리 4번 분들은 좀 상당히 여리시고, 그러니까 감수성이 풍부하시고요. 좀 내향적인 분들이 아니실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장이 소드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타고나시길 그 에너지가 좀 안으로 향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조용한 나만의 공간에서 어떤 혼자 생각에 잠길 때 비로소 어떤 나다움을 느끼는 좀 전형적인 그 내향형,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소드사처럼, 이 에너지처럼 굳이 뭔가 나서서 우리 4번 분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침묵 속에서 어떤 상황을 관조하고 좀 스스로를 정돈하는 것이 더 편안한 그런 성격의 분들이 아니실까, 전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컵 에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소드사적인 그런 모습 뒤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풍부한 그런 감수성, 그런 감성이 있다. 이 컵 에이스처럼 어떤 마음의 샘이 항상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호의에도 크게 감동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러니까 내 일처럼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력이 있고 따뜻한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막 계산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마음부터, 어떤 진심부터, 감정부터 내어주고 보는 좀 그런 여린, 그런 심성을 가지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 이제 소드 3까지 나와서 이렇게 좀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거친 풍파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약간은 취약하신 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드 3처럼 남들이 그냥 넘길 만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 4번분은 이게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좀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감성적인 감정이 풍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약간 이런 것들에 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감정적이시다. 마음의 결이 굉장히 고운 분들이시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섬세하고 여린 그런 본래 성향을 갖고 계신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4번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우리 4번분의 장점과 매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변 사람들 우리 4번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매력과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4번분의 성향이 좀 내향적이고 좀 감성적이고 좀 상처도 잘 받는 그런 여린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카드의 조합을 보면 뭔가 주변 사람들은 우리 4번분의 어떤 실제 성향과 정반대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약간 순수해서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장부터 지금 태양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 4번분을 볼 때 뭔가 태양처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4번분들이 가지신 그 여리고 좀 순수한 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남들 눈에는, 타인들의 눈에는 뭔가 때묻지 않은 아이 같은 그런 천진난만함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우리 4번분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저 사람 참 무해하고 맑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 없이 대하는 그런 우리 4번분의 감성,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의 좀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좀 그런 매력으로 발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러버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4번분은 내향적이신데 의외로 주변에 늘 사람들이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러버스 카드는 어떤 조화와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이 가진 그 섬세한 감수성 있잖아요. 이 컵 에이스 덕분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4번이랑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감정이 잘 통하는 사람, 자꾸만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나의 감정을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소통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꼽힐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와도 좀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뭔가 약간 그런 러블리함, 사랑스러움이 우리 4번분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카드까지 나왔어요. 태양카드, 스타카드.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이 뭔가 좀 이렇게 내향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우리 4번분이 여러 가지 상처받기 싫어서 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좀 그런 성향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마치 좀 손에 닿지 않은 밤하늘의 별처럼 뭔가 신비롭고 뭔가 동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세계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 세계가 확실하고 참 반짝거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 태양의 에너지까지 갖고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4번분 특유의 그 섬세한 감수성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닮고 싶은 그런 워너비 같은 그런 매력으로 빛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카드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4번분이 그런 외적인 매력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어떤 신체적인 매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4번분을 굉장히 매력 있게 보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분께서는 본래 성향은 내향적인 부분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감수성으로 여린 부분이 있으시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거든요. 또는 우리 4번분의 본래 성향이 이렇게 내향적이시고 좀 여린 부분이 있으시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전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 사람들이 우리 4번분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지금 4번분 뒤에서 하고 있는 뒷이야기가 무엇인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4번분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참 착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거나, 그러니까 손절할까봐 약간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장, 첫 장에 컵6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 4번분이 좀 가끔은 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진짜 좋았잖아. 아, 그땐 참 이랬는데,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의 감정이나 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 저 4번이란 사람은 좀 변화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혹은 아, 이 사람이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가끔 대화를 했을 때 좀 과거에 머무는 기분이야. 이런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4번분의 그런 어떤 순수함,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때로는 좀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평소에는 좀 이렇게 참으시면서 섬세하게 배려를 하시던 우리 4번분께서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 타워 카드처럼 그냥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뒷얘기에도 이 타워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지내놓고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렇게 돌변하지? 약간 우리 4번분의 어떤 급격한 태도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측 불가능한 좀 그런 분이다. 약간 그렇게 뒷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커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의 본래 성향이 제가 이런 분들이 아닌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의 실제 성향은 뭔가 조금 이 내향적이시고, 또 이런 소드삼, 어떤 그런 한마디, 어떤 사람들의 의미 없는 행동에도 좀 상처를 받으시는 그런 부분, 좀 여리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4번분이 더 이상은 상처받기 싫어서 또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아주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말이라도 해주지 그냥 저렇게 가버리네, 저렇게 그냥 확 변해버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속을 드러내고 준 것 같더니 이 감정을 다 통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설 때는 아, 뭔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차갑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4번분을 바라봤을 때 그 이미지와 우리 4번분이 상처받고 에너지가 고갈돼서 말없이 떠날 때의 그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더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은 뭔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동 또는 원래 성향이시지만 이 남겨진 사람들 또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4번분의 뭔가 이러한 그 커플이 상징하는 그런 뒷모습이 꽤나 좀 야속하고 또는 서운하고 상처가 된다라는 좀 그런 뒷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4번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4번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분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를 물어봤는데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카드가 적절한 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또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렇게 좀 애쓰실 필요가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그런 배짱이 필요하다. 전 이런 조언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매력과 장점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4번분이 너무너무 애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애를 쓰고 쓰시다가 한 번에 그냥 놔버리는 이런 모습이 또 우리 4번분의 뒷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카드가 이 바보라는 카드를 딱 주면서 대인관계에서 우리 4번분들은 오히려 조금은 좀 대책 없는 그런 낙관성, 낙천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는 그러니까 상처받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이 왜 타워처럼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 커플처럼 떠나려고 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또 내가 그렇게 잘해야 된다, 좋은 사람, 이 태양과 스타가 돼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나, 또는 더 이상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 이런 좀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바보 카드는 아니 뭐 상처 좀 받으면 어때, 그냥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지, 뭐 그 사람은 그런 거고 나는 또 나대로 이렇게 사는 거지, 약간 이런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관계가 정말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어떡하지? 저런 말 하면 어떡하지? 그런 좀 무거운 생각, 이 소드 3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냥 오늘 하루 즐거웠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약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분이 먼저 좀 가벼워질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4번분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뒷말도 생기게 될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이미 어떤 태양처럼 밝고 이 스타처럼 빛나는 매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을 좀 가로막는 게,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 좀 다치지 않으려는 그런 4번 분의 어떤 두려움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 바보가 된 것처럼 그냥 계산 없이 웃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좀 사람들을 대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뭔가 좀 바보처럼 자유로운 좀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4번 분의 태도가 뭔가 우리 4번 분을 훨씬 더 넓고 좀 폭넓은, 그리고 좀 행복한 그런 인연으로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4번 분이 한번 상황에 맞는 부분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